안녕하세요. 파이어족이 되고 싶은 이들을 위한 경제 캠프 파이어입니다. 저는 박초롱 기자고요. 저는 박성환 기자입니다. 파이어족이 되고 싶은 이들을 위한 경제 캠프라고 했어요. 네. 파이어족이 뭔가요, 박성환 기자? 파이어족은 좀 이른 시기에 조기 은퇴를 꿈꾸는 사람들, 그러니까 조기에 좀 경제적 자립을 해서 좀 즐겁게 삶을 누리겠다, 이런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 파이어족이라고 하더라고요. 선배 같은 경우에는 뭐 파이어족이 되기 위해서 좀 뭔가를 좀 차곡차곡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파이어족이 되고 싶은 마음만 좀 굴뚝같습니다. 그래서 적금 열심히 하고 뭐 주식 조금 하고 뭐 이런 거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다 그러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저 역시 뭐 좀 이것저것 파이어족이 되기 위해서 그 경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제가 경제부를 출입하기 전에 여러모로 좀 노력을 해봤는데 남은 게 잿더미뿐이어서 이제 경제부를 출입하면서 저도 여러 지식을 쌓느라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지식들을 열심히 취재를 해서 또 여러분과 공유하면서 같이 이 파이어족이 되기 위해서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같이 좀 파이어족이 되보자고요. 네. 우리 방송을 많이 보면 아무래도 기초적인 경제 상식들이 쌓이다 보면 파이어족에 조금씩 가까워질 수 있는 거겠죠? 모르는 것보다는 낫겠죠. 네, 자신감 있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오늘은 우리가 환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요새 하도 경제 관련 뉴스에서 환율 정말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주제인데 미정 PD님한테 한번 물어볼까? 미정 PD님 혹시 환율 뭔지 알아요? 여행 갈 때 돈 바꾸는 거 아닌가요? 아니 저도 네, 뭐 여행 갈 때 뭐 환전할 때 환율 아마 주의 깊게 보셨을 수 있는데 생각보다 이 환율이 우리 삶에 더 큰 영향을 좀 미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환율이 진짜 뭔지, 왜 요새 자꾸 환율이 오른다 하는 건지, 환율이 진짜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인지 좀 차근차근 좁혀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환율 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쉽게 말해서 환율은 이제 바꿀 환자를 쓰는데, 그러니까 한 나라의 통화와 다른 나라의 통화를 바꿀 때의 비율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원달러 환율이 1380원이다. 뭐 이렇게 치면 1달러를 사는데 1380원이 필요하다. 쉽게 말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해외여행을 생각도 못한 지가 한 3년, 4년 됐잖아요. 근데 이 환율이 대체 우리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냐,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원달러 환율이 오른다 하면 1달러를 사는데 우리 돈을 더 주고 사야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바꿔 말하면 달러의 가치는 그만큼 오르고, 그리고 우리 원화의 가치는 그만큼 낮아졌다. 그래서 강달러, 그리고 원화 약세, 이렇게 표현이 되는. 달러 값이 비싸졌다. 그렇죠. 네. 그렇게 그렇게 되면은 달러를 주고 외국에서 물품을 사올 때 그 수입 물가가 비싸지겠죠.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그 아이폰이 이번에 새로 나오거든요. 새로운 시기가. 저도 봤어요. 네. 근데 이제 달러 기준으로 하면은 이게 동결이 됐단 말이죠. 전작하고 똑같은 가격이 책정이 됐어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 이제 출시가 될 때는 오히려 전작보다 달러 가격은 똑같은데 우리 원화로 환산하면 가격이 더 올랐단 말이죠. 그래서 그 환율의 영향으로 최대 한 17%까지 올랐다고 해요. 아이폰 시리즈가. 그리고 아이폰뿐만이 아니라 여러 명품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먹는 맥주에도 이제 수입산 이제 원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맥주, 뭐 라면, 이런 우리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여러 물품들이 다 환율에 의해서 지금 가뜩이나 물가가 비싼데 환율이 더 붙어서 이제 더 우리 체감에는 올랐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환율이 오르면 이제 일반적으로는 수출에 유리하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로부터 물품을 수입해 올 때는 환율의 영향으로 비싸지겠지만,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제품을 달러로 살 때는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가 이제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품이 상대적으로 싸게 느껴지겠죠. 그렇게 하면은 이게 가격 경쟁력이 우리 제품에 생기니까 그래서 수출이 훨씬 증가한다. 그래서 고환율은 수출에 유리하다는 게 일종의 공식이었는데 그마저도 깨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고물가 현상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우리나라 수출 기업에도 지금 악재로 계속 작용하고 있는 것이고 네. 근데 이제 뭐 그렇게 만들어서 수출이 뭐 잘 되면 예전보다 더 많이 팔리면 좋은데 근데 지금 최근에 주요국들에서도 계속 경기 둔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결국 돈을 안 쓰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주요국에서도 점점 이제 주요국을 향한 수출이 늘어나기가 좀 어렵고 이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환율이 오른다고 해서 수출이 좀 늘어나서 우리나라 경기에 좀 좋아진다 뭐 이런 공식이 예전말이 됐다, 옛말이 됐다. 이렇게 그렇죠. 지금 얘기가 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미정 PD 얘기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행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간단해요. 뭐 외국인 관광객한테는 유리하겠죠.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쓸 수 있는 돈의 양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행을 나가면 그만큼 조금 불리한 그런 상황이 되는 그런 거겠죠. 실제로 그래서 제가 미국에 이제 가서 이제 유학하고 있는 학생들을 좀 이제 메일을 보내서 좀 취재를 해봤는데 지금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할 때 뭐 이렇게 럭셔리한 외식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좀 패스트푸드 형식으로 브리또 2개에 콜라 2잔을 시켰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45,000원 넘게 나왔다고요. 네. 45,000원이요? 네. 45,000원이면은 약간 뭐 어디 이태리 레스토랑 너무 올드한가? 이태리 레스토랑이라도 가서 네. 뭐 이렇게 좀 스테이크 하나 시키고 그렇죠. 파스타. 아니 근데 그게 워낙 오. 이제 미국 내 물가도 올랐는데 네네네. 또 우리에서 이제 지원을 받아서 이제 생활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해요 진짜. 그래서 요즘에 기사를 아마 가장 많이 보시는 게 저희도 진짜 맨날 공식처럼 이제 쓰게 됐잖아요. 환율 뭐 몇 원 찍었다 뭐 이런 기사. 뭐 장중 뭐 6거래일 연속 뭐 7거래일 연속 거의 뭐 매일 쓰죠. 네, 뭐 13년 5개월 만에 최고치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썼었잖아요. 오늘은 이제 1,390원 선까지 넘어섰어요. 근데 박 기자 그러면 왜 이렇게 환율이 오르는 거냐 이거를 또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달러가 강세인 이유는 그러니까 미국 연방준비제도라고 이제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처럼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연방준비제도가 있는데 아까 좀 우리 얘기도 나눴지만 이제 워낙에 고물가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제 금리를 아주 가파르게 올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좀 거칠게 얘기하자면 금리를 그렇게 가파르게 이제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다 보면 그 시장에 풀려있던 달러들이 고금리를 쫓아서 은행으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시장에 풀려있는 달러가 거의 회수되는 효과가 있고 그러면 시장에서는 달러 가치가 점점 더 귀해지는 겁니다. 예, 가치가 그렇게 급등하는 원인이 뭐냐를 얘기할 때는 그 연준의 아주 공격적인 그 통화 정책 운영이 아주 첫 번째로 뽑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주요 6개국 그러니까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의 가치가 어느 정도로 높냐를 나타내는 지표가 있어요. 그걸 바로 달러 인덱스라고 합니다. 이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달러 가치가 강세라는 거거든요. 2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는 기사도 뭐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최근에 이제 유럽에 천연가스 위기가 부각되고 있어요. 지금 하반기 들어서면서 유럽은 북반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난방을 해야 되는 난방 시즌이 이제 오고 있단 말이죠. 난방 시즌. 추워져. 그러니까 네. 유럽은 그 난방을 천연가스로 대부분 한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천연가스가 러시아에서 옥죄기를 하다 보니 유럽에는 경기 침체 전망이 드리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유로화가 약세인 거고 달러 가치가 더 강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도 그 영향을 받아서 그만큼 높게 치솟은 겁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어떤 전 세계적인 전체적인 뭐 그런 배경들도 있지만 이게 심리적인 요인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점점 오르고 오를수록 달러는 역시 무적이야. 계속 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오히려 더 오르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하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은 강달러가 세계적인 현상이라고는 해도 우리나라 원화가 하락이 더 빠르다는 것인데 이거는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도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한국은행이 긴급 시장 상황 점검 회의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런 흐름이 주요 통화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 원화 약세 속도는 우리 경제 펀더멘털에 비하더라도 좀 빠른 측면이 있다. 이렇게 좀 정의를 했거든요. 되게 복합적이에요. 이게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요새 중국 경기가 또 특징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한국이 수출을 많이 하는 중국 경기가 좋지 않으니 한국에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야. 원화 점점 가치 더 떨어질 거야. 빨리 빼가지고 강한 달러에다가 넣어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더 투자 이익을 보겠다. 이런 심리상 원화 약세가 조금 더 가속화되고 있다는 그런 분석들도 있고요. 그런 이제 여러 복합적인 상황들이 그 투자 시장에도 참 악재인 상황이에요. 중요하죠. 투자 시장. 네. 환율이 오르면 이제 그 주식은 좀 약세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1달러당 1,000원으로 환율이 좀 낮았던 시기를 가정하고 그리고 한 외국인이 코스피에 상장된 주당 1,000원짜리 A사 주식을 샀다고 쳐요. 네. 그러면은 근데 이 주식 가치는 지금 그대로고 환율은 지금처럼 1,400원 선에 근접하게 올랐다면은 이 외국인은 주식 한 주를 팔아도 이제 1,000원이 나오기 때문에 1달러로 바꾸지 못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 때문에 지금처럼 환율이 이제 상승하는 시기에는 이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외국인들이 이제 보유 주식을 팔아치우거나 아니면은 그 주식을 사지 않는. 근데 실제로 한국 거래소 통계에 따르면은 지금 환율이 이제 급등한 이달 들어서만 지난달부터 올랐지만 이달 들어서만 따지자면 1조 원 넘게 주식을 이제 우리 국내 주식시장에서 팔아치웠다고 해요. 네. 그게 또 안 좋은 시그널이 돼서 원화 약세나 주식 시장의 어떤 그렇죠. 부정적인 부분들을 계속 이제 돌고 도는 이제 좀 악순환이 그쵸. 계속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고환율이 계속 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유행해요. 달러 보험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는 그거는 못 들어봤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보험인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드는 보험인데 달러로 보험금을 납입해요. 그리고 내가 나중에 보장을 받을 때도 달러로 보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이 계속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더 이득을 볼 수 있겠죠. 내가 이제 보장을 받을 때, 돈을 돌려받을 때 그 환차익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부분, 그런 부분도 좀 유념을 하셔서 달러 보험에 가입하시는 게 좋겠죠. 네. 결국에는 환율이 1,400원, 1,450원 넘어갈 거다. 이런 전망까지 지금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오늘 기사 쓴 게 장중 1,390원이에요, 벌써. 그렇죠. 1,395원까지 아마 갔을 거예요. 거의 1,400원대에 다다른 거죠. 네. 1,400원을 넘었었던 게 언제였죠? 13년 전의 일이라서 그게 이제 금융위기 때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달러 가치가 그만큼 세지고 처음으로 그리고 원화가 그만큼 또 약세라는 지금 이례적인 시기라는 거죠. 네. 지금 중요한 게 어쨌든 미국 기준금리 인상 폭인데 요새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지난 두 번의 회의에서 연속으로 자이언트 스텝, 그러니까 한 번에 0.75%포인트를 두 번 올렸어요. 이게 이제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랬는데 이제 물가가 좀 정점을 찍고서 조금 내려오는 신호가 이제 조금 포착이 되니까 시장에서는 요번에는 조금 이제 기준금리 인상폭을 좀 줄일 거다. 그래서 0.5%포인트 정도로 줄일 거다라는 관측이 있었는데, 지난달에 이제 연준 인사들이 이거를 지금 멈춰가거나 쉬어갈 지점이 아니다. 이런 아주 경고성 발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서 시장 심리가 급격하게 얼어붙었고, 그래서 다시 0.75%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대두됐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9월 22일에 있을 FOMC 거기서 만약에 또 자이언트 스텝 혹은 지금 1%포인트 높일 거다라는 예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이언트 스텝
뭐 플러스 알파를 단행하게 되면은 미국 기준금리 상단이 3.25% 정도 되는, 지금 우리 기준금리가 연 2.5%, 그렇게 되면은 미국 기준금리가 0.75% 높은 상황이 되잖아요. 이렇게 기준금리 격차가 막 계속 벌어지게 되면은 금리가 높은 쪽에 어떤 통화 가치가 보다 더 부각되기 때문에 아마 환율 상승도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아질 수가 있다는 거. 이게 네. 아마 대체적인 좀 전문가들의 의견이더라고요. 답답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발표된 8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냐가 참 중요한 변수였거든요. 그렇죠. 물가가 금리 결정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 둔화 폭이 좀 더 커졌을 거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되면 좀 연준에서 이제 덜 공격적으로 바뀌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시장에 많았었는데 그렇죠.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참 높게 나왔어요. 아, 그렇죠. 네. 물론 이제 물가가 거의 정점을 찍고서 이제 조금 이제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긴 하는데 그 둔화 폭이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는 덜했다. 웃돌았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지금 한 0.5%포인트 정도는 최소한은 좀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근데 이게 문제가 또 있잖아요.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그렇죠. 예,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연착륙이 지금 금융당국의 또 하나의 과제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기준금리를 미국과 좀 폭을 좁히기 위해서 계속 올리면 우리나라 이제 차주들이 뭐 빚에 허덕이게 되는 것이니까, 갚아야 될 이자가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통화당국으로서는 너무너무 고민이 되고 골머리를 썩을 수밖에 없는 거. 딜레마인 거죠.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오르면 이제 뭐 가계부채 때문에 민생에도 충격이 올 수가 있고, 그리고 경기를 또 후퇴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고민이 많은 상황이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강달러 현상 그리고 환율이 오르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대외 변수 탓이 크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 정책으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좀 유일하게 좀 카드를 좀 찾자면 한은도 기준금리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폭에 맞춰서 조금 공격적으로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가 지금 전문가들의 사이에서 나오는 좀 진단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나는 지금 궁금한 게, 그래서 환율이 대체 언제까지 어디까지 오를 거냐, 이거 진짜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문가들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좀 의견을 구해봤는데요.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결과적으로는 뭐 내년 중반 혹은 그 이후까지로도 환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될 개연성이 좀 큰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간의 통화 정책 격차를 살펴보면 어쨌든 이제 미국에서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미 연준이 굉장히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취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각국의 사실은 이제 굉장히 긴축적인 통화 정책 상황들을 살펴보면 내년도에 대부분의 나라들이 굉장히 경기가 침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에 따라서 대외 수요가 이제 굉장히 부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수출이 굉장히 어려움을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통화 정책적 요인 그리고 수급적인 요인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원화 환율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이런 것들의 변동 조짐이 없다는 측면에서 보자면 환율이 장기간 조금 높은 수준에서 머물러 있을 개연성이 상당히 크다고 봐요. 오늘 어쨌든 우리가 환율에 대해서 좀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봤어요. 우리 진짜 환율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까지 얘기를 많이 하기는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 환율이 뭔지, 왜 오르는지, 이게 오르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대체적으로 좀 잘 알아본 것 같아요. 네. 좀 뭐 이제 환율을 좀 이해하시면 뭐 투자하시는 데나 뭐 이제 내가 좀 어떻게 이런 달러를 바라봐야 되는지, 뭐 돈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좀 세밀하게 보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오늘 캠핑은 그러면 뭐 이렇게 접을까요? 네, 여기까지 하시죠. 네, 다음에는 또 파이어족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더 유익하고 더 재밌는 이야기들로 좀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캠핑은 어떤 주제일까요? 이 주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음. 아니 진짜 요새